면역기라고 하는 게 1차 방어, 2차 방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보건한 건. 그럼 우리 인간은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통풍이나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있죠. 근데 내 몸의 그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시켜주는 쪽으로 치료에 접근하면 모든 방법이 쉽게 풀어지는데 내 몸이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심천생리학이 온 인류에 이렇게 보급됐다 그러면은 4번, 18번, 32번을 빼줘가지고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코로나 환자 적어도 70%는 병원 안 가고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게 충분히 넘어가요. 현재 사람들은 착각을 뭐에 빠졌냐고 하면 자꾸 항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1차 방어는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방어가 항체고. 그래 가래가 농도가 뻑뻑하고 묽은 건 온도가 결정하고 그 온도는 직접은 산소가 결정하는데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고 그래서 피가 돌면 발급 통풍도 내 인체 중에서 온도가 차온 곳에서 거기서 산도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산소 부족에 온도가 떨어졌고 그러면 가래 농도가 뻑뻑하고 묽은 온도가 결정하고 그 온도는 산소 포화도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만 운반이 되고 또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피가 돈다는 얘기라. 이 간단한 이치 하나 못하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나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나 뭐가 달라 이 이치를 보면 하수도 구멍 꽉 막혀서 물 안 내려갈 때 가장 속 시원한 방법 강력한 방법은 찌끄러기 확 빼내면 간단하잖아요. 가래가 뻑뻑해져서 뻑뻑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가래의 표면이 말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이물질이 흡착이 안 돼서 그게 감기가 승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승해진다 그러면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해서 뭐든지 흡착을 점성을 좋게 해서 잘 달라붙게 해주면 그 바이러스의 종류와 별 관계 없습니다. 그 관계 없다는 말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 어때요? 적어도 지금 요즘 50% 70%는 감염되고도 무증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치료를 해서 무증상처럼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간단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무증상 젊은 층들이 위험하다고만 자꾸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있지 진단 시각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어렵게 풀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러거든요. 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면서 힘들다고 하냐. 쉽게 풀어버리면 되지.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코로나 치료된다고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변해보세요. 가래 농도가 묽어질까요? 가래 농도가 묽어야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먼지든 이물질이든 흡착을 해서 기관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위로 넘겨서 그게 1차 방어가 이거 되는데 백신을 맞는다고 가래 농도가 묽어지겠냐 내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생리치료 우리 몸에 자연계에서 이미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체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 요즘 이렇게 보면 기저질환 노래 부르잖아요. 고지혈증 있는 사람, 빈혈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 천식 있는 사람, 심장질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치명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지혈증,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고혈압,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당뇨,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지금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통풍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약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 스스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가 통풍도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딴 사람은 등푸른 생선이나 이걸 먹어도 통풍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통풍 환자들은 등푸른 생선, 쉽게 해서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 증세가 확 악화돼 버려요. 또 술을 먹으면 확 악화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선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통풍이 안 오는데 왜 그 사람만 와요? 왜 그 사람만 와요? 그 사람하고 통풍이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50견
석회성 건염이네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 단순 50견, 그러니까 견자 들어가면 어때요? 어깨 통증. 40대에 오면은 40견, 50대에 오면 50견, 60대에 온다고 우리가 60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50대에 오는 이런 증세들이 많이 오니까 50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그냥 50견이다. 그러면 그냥 10명 하면 10명 다 낫는 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다른 병이 없고 견비통만 있다고 하면 치료하는 거는 그냥 응급사열만 해도 좋아질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는 시각만 가지면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앉아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같은 부위에 굉장히 견비통 있는 그 근육에 힘을 장기간 주고 있으면 어때요?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겠죠. 장기간 같은 부위에다 힘을 주고 있으면. 그 다음 우리 몸에 혈전 어혈이 생겼을 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데가 혈관이 좁혀지고 혈관이 좁혀진데 이제 혈전이 쌓이면 거기에 어혈이 쌓여버리면 어때요? 근육이 수축 이완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 이때 오는 통증을 우리가 견비통이다. 이건 이제 단순 어혈성 견비통입니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그냥 53번과 7번만 사혈해주면 견비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7번에 보면은 7번 혈점이 3개가 있을 겁니다. 7번 혈점이야. 그러면 이 3개를 다 빼라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 통증이 오는 부위, 손으로 눌러보면 손으로 누르면 어때요? 근육이 이완돼야 되겠죠. 근데 이미 경직된 부위는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고 피부가 유연한 데는 그냥 눌러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7번의 그 3번 혈 중에서 이렇게 눌러봐서 아픈 부위만 선택해서 빼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견비통이 있는 사람들이 7번 그 견비통 혈, 그 3군데 중에서 그 중에 통증이 대부분 그 안에 범주에 들거든요. 그래서 견비통만 오는 경우, 다른 데 특별한 증세는 없고, 증세가 다른 데 나쁜 데가 없고, 견비통만 오는 경우에는 응급사열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견비통혈만 빼서 어혈만 나온다면. 근데 이제 이 견비통이 있을 때 사혈할 때 좀 주의점이 있어요. 등에 이제 보면 견갑골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뼈가 이렇게 둥그러만 주걱처럼 있다 그러면 이 뼈 위에다가 직접 부항기를 걸면안돼. 뼈 끝나는 지점, 근육.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근육 인대는 뼈에 붙어 있어야 힘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끝에 이렇게 어혈이 배깁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캡을 옆에다 요렇게 대고, 말은 7번 혈자리를 이렇게 대고 해야지 이후로 이렇게 포개져 버리면 안 된다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혈만 나오면 무조건 치료가 돼요. 근데 이제 의외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견비통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사이에 혈전, 어혈이 배겨서 피가 돌지 못하니까 근육이 경직돼서 고무줄을 말하면 뚜꾸무처럼 이완이 안 되는 게 바로 견비통의 직접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비통에 올라가면 혈전이 그 근육 사이에 꽉 배기지 않는 이상은 견비통은 올 수가 없는 병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마사지 한다고 그 어혈이 사라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물리치료나 이완 그런 거 재생치료 하는 거 5년 하는 것보다 사혈 5개월 하는 게 효과는 오히려 10배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40견이나 50견은 그냥 어혈만 나오면 무조건 낫는 병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진단해 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견비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합병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말을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냐고 하면 오늘 강의 주제가 석회성 건염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 견비통이 오면서 석회성 건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보면 어떻게 석회성 건염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고 하면 담낭에서 돌이 생기면 그걸 담석이라고 그러고 신장에서 생기면 그걸 결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철분, 칼슘, 석회질 이런 성분이 돌처럼 굳어 있는 걸 석회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인체 어느 부위에도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인체 생리 구조상. 근데 이거는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석회질 물질이
돌처럼 딱딱한 굳는 물질은 우리 인체 어느 부위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생기려고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 환경이 있어야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신장에서 결석이 생기든 담낭에서 담석이 생기든 담석에서 생기든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절대 담석과 돌처럼 부서지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인체 생리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보면 간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 이 중산을 먹이로 먹어 치우는 역할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고 이 중산 탄인산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가 중산 탄인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슬개 담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화학 반응이 있지 설명할 적에는 중산 탄인산이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했다는 얘기고 못 먹어치운 만큼 혈액 속에 누적이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이 누적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산 탄인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철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이 생기려고 하면 혈액 속에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돼요. 철분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되고 그러면 칼슘이나 철분 수치가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높으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칼슘이나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에 높아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담낭에 담석이 생겼던 신장에 담낭에 담석이 생겼던 신장에 결석이 생겼던 아니면 뼈 사이에서 이런 담석 석회질 이런 석회성 돌처럼 이런 게 굳던 인체 어느 부위에도 돌처럼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는 물질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칼슘과 철분 수치가 높아야만 담석이나 이런 석회성 이런 돌처럼 굳는 물질이 우리 몸에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렇다고 하면은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이 석회성 이런 염증이나 이런 것이 올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혈액 속에 산도도 높아지겠죠. 근데 내 인체 중에서 혈액 속에 이제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혈관을 막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산도는 어때요?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 혈관이 처음 막혔을 적에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그러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시킨 게 바로 이런 담석, 돌처럼 화석화되는 물질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제 석회 물질이 생기고 우리가 견비통까지 같이 겹쳐 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치료하기가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단지 이제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조혈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래서 현재 이런 병이 이제 심화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40%, 50%, 60%, 70% 떨어지면서 산도가 더 높아지고 더 난치병이 발생을 하고 조혈 기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유를 하기 전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몇 프로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는 이 강사교육을 마친 우리 이게 대리점 정도의 기술 강사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얼마든지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악화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거든요. 그러면 산소 부족이 심해지면 어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산소 부족이 심해서 산도가 높아지면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여버리면은 골다공증이 오고, 빈혈이 오고,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이 오고, 또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면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는 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상포진도 잘 오고, 또 통풍도 올 수 있고 그 통풍이나 대상포진이라는 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견비통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저혈압도 있고 빈혈도 있고 대상포진도 오고
통풍도 오고 류마티드 관절도 있다가 하면 신장과 간이 떨어진 지가 오래돼서 피가 혈질이 강산성화됐다. 근데 혈질이 강산성화돼서도 한 몸이라고 해도 산의 강도는 전부 다르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인체 중에서 피의 유속이 느린데 말충부 혈관이 많이 막힌 데는 피의 유속이 느리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한 몸이라고 해도 유속이 많이 느린 데일수록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데는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거든요. 그러면 피가 못 도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인물이 오래될수록 부패도가 높아지는 걸 산도가 높아진다 이러면 산의 강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지가 강산이든 중산이든 약산이든 그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거는 말충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불려서 내버리고서 피만 돌면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럼 피가 돈다는 건 물로 말하면 흐르는 물이 되는 거죠. 고여있는 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소리가 바로 여기에 비유법을 들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비통 정도나 몸에 이렇게 담석이나 석회질 같은 거 인체 어느 부위에 있어도 대부분 작은 것들은 그 식품 속에 이런 것들을 녹이는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심천생리학이 사혈요법이 50%고 처방학이 50%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설명할 때 단순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석화된 어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어혈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된 거기 때문에 사침을 하고 강한 압력으로 당기면 웬만하면 딸려 나와요. 그래서 단순어혈은 누구나 빼면은 뭐 특별한 어떤 처방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단순어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산도가 더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간 기능까지 떨어져 버리면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닌산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칼슘이나 철분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단백질, 철분, 칼슘이 혼합돼서 응고되면 이게 섬유질화된 어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산 상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섬유질화된 거는 불리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섬유질화 됐다는 걸 안다는 거는 이미 그걸 녹이고 불리는 처방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산도가 더 높아지면 지방, 단백질은 녹아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응고되면 그게 담성물질, 간에 돌처럼 굳어버리면 그게 간경화가 되는 거고, 그걸 부분적으로 이제 칼슘이나 철분이 얼마나 많이 서면에도 돌처럼 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구공처럼 약간 쫀득하게 굳을 수도 있고, 한 건 이제 콜라겐 성분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응고물질의 그 딱딱한 정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걸 녹이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식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40견, 50견 하면은 이건 그냥 단순 어혈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실험해서 빼보면 돼요. 자신이 빈혈도 없고, 담석도 없고, 저혈압도 없고, 쉽게 보면 대상포진도 앓은 적 없고, 통풍도 없고, 이런 사람이면은 단순 어혈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53번과 7번, 아주 심하면 30번까지 빼주면, 이렇게 이제 빼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냥 7번을 빼보고, 7번하고 53번을 빼보고, 그래도 안 되면 30번을 추가해주면 대부분은 견비통은 90% 이상. 그래서 30번하고 이제 9번까지 추가해서 빼준다고 하면 적어도 97%는 그냥 견비통은 무조건 치료가 되는 병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담석 물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대상포진도 있고, 통풍도 있고, 이제 이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더 많이 떨어져서 조혈 기능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 수치를 보면은. 근데 이미 대상포진이 올 정도로 혈액의 산도가 높아도 심천생리학에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다 있고, 강사 교육을 마친 정도 되면 그거 대응하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비통에서 견비통 하나만 낳고는 거는 그냥 10명 하면 9명 반 정도는 그냥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근데 심천생리학은 항상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식품도 어떤 약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봐도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고 사진상에도 정상이고 실제로 정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적어도 10년, 20년 유지가 돼야 그게 완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치료 행위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고 하면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줘야 재생복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재생복원, 세포분열이 되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영양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영양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혈액은 혈관이 뚫려 있는 데까지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참고할 동안에는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건 장수의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주는 건 2차로 운반해주는 건 혈액이고 3차로 혈액이 운반해주는 거는 혈관이 뚫려 있는 데까지만 운반된다. 이 3대 요소만 이렇게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체 각 조직이 100개가 100이 정상인데 70%가 녹아 없어지고 단 30%만 남아있어도 그 30%가 세포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의 모든 조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생리학은 어떤 약의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체가 태어날 때부터 세포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존재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우리 인체는 스스로 복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생리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니 사회라는 위치, 식품 먹는 방법, 다른 방법 가지고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원인은 어때요? 어떤 병도 사회라는 위치만 다르게 해서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단순히 우리가 약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도 효과는 언제부터 나냐? 이건 답 정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물 언제부터 내려갈까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해요? 찌끄러기 빠져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변비통으로 지금 어깨가 막 통증이 와서 팔을 지금 들지도 못해요. 근데 사회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어혈이 그냥 쫙쫙 잘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빼고도 통증 없어지고 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빼도 안 나온다. 그럼 효과 없어요. 그럼 아무리 빼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상이라면 어디든지 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돼요. 침으로만 찔러도. 근데 몇십 번을 찌르고 강제로 강한 압력으로 당겨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건 혈액이 응고됐다 소리거든요. 그래 이 응고된 어혈이 단순히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된 게 단순 어혈이고 단순 어혈은 침으로 찌르고 강한 압력만 돼도 나온다. 근데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온다는 어혈이 섬유질화돼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그럼 섬유질화된 어혈과 단순 어혈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혈액을 빼봐도 혈액은 온도가 떨어지면 응고돼요. 그래 일반 사람들은 생혈도 이게 응고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섬유질화된다는 논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생혈도 빼서 온도가 떨어지면 굳어요. 이게 덩어리 필요 있으니까 이것도 어혈 아니냐? 맞아요. 굳어 있는 건 다 어혈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걸 혈전 어혈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생혈이 응고된 거를 과산화수소에 넣어놓고 보면 한참 있다 보면 아무 흔적도 없이 싹 녹아버립니다. 근데 섬유질화된 어혈을 빼서 과산화수소에다 넣어보면 껌처럼 이게 캔디처럼 쫀득하니 하얗게 남아요. 섬유질화된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산도가 더 높아지면 담석화되면은 담석화된 사람은 사침자리가 막 피부가 짓물르고 막 노랗고 퍼럭파면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은 염증도 좀 생기고 이러거든요. 혈질이 강산성화돼. 염증 인자는 제가 강산이 원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산이 처음부터 되느냐? 처음에는 약산이었다, 중산이었다, 강산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회질이 됐던 담성물질이 됐던 섬유질화 됐던 단순 어혈이든 어혈만 빼내면 변비통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 안 하려고 하면 논리는 간단해요. 하수도 구멍이 콱 막혔을 때 찌꺼기를 빼니까 물이 내려가요. 찌꺼기 다시 집어넣으면 어때요? 다시 또 막히겠죠? 그럼 한 번 힘들게 뚫은 게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찌꺼기를 못 들어가게 해야만
또 안 막힌다는 건 상식이에요.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어떤 어혈을 이렇게 빼냈으면 그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 100% 못 만들어지기는 못하지만 거의 8, 90% 정도는 못 만들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8번 신간혈을 빼주면 피가 맑아지면 혈액 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걸 막기 때문에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8번까지만 빼주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해봐서 빈혈 없고 대상포진도 걸린 적 없고 저혈압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7번하고 일단 53번을 먼저 빼보세요. 그러고도 변비통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30번 추가하고 그래도 안 됐다고 하면 이제 9번까지 빼면 제가 보면 겸손하게 얘기해도 97%는 변비통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유지하고 싶다. 간단하죠. 어디 빼주면 될까요? 8번 신간혈을 빼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중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20년은 다시 변비통으로 고생할 일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논문집에 보면은 우리 인체 말초보혈관이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다가 어떤 병이 온다가 하면 50% 이상 막혀야 증세가 온다. 그럼 변비통이 없으면 그 변비통이 온 그 주변에 말초보혈관 근육에 그 사이와 말초보혈관이 몇 프로나 막혔다고 여러분 진단해야 될까요? 적어도 7, 80%는 막혀야 변비통이라고 하는 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혈을 빼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어혈이 눈으로 봐도 응고된 혈전이 엄청 많은데 그걸 물리치료를 한다고 주물른다고 뜸질을 한다고 그 어혈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을 하면 제가 어혈을 황토흙으로 비유를 잘하잖아요. 이런 옹박지에다가 황토흙을 항상 떠놓고 그 가라앉아 있을 때 한참 동안 가라앉아서 우물은 깨끗할 거예요. 그럼 가라앉은 게 어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놈을 갖다 계속 조수면 황토흙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렇게 떠오를 적에는 피가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주물르고 마사지하면 그때는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계속 졌다가 황토흙을 물에 타는 걸 졌다가 앉았으면 어때요? 다시 쫙 가라앉아서 우물이 맞아요. 이게 떠올랐다 가라앉지 어혈은 우리 인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이 %만큼 어혈이 몸속에 쌓여서 전체 말초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신장이 피를 당겨도 안 달려고 풍모도 안 빠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이제 50견이고 그래 50견이라고 하는 건 50대 때에 그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40에 오는 변비통이나 50에 오는 거나 60에 오는 거나 사회를 하면은 적어도 97%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다 하는 걸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회성이나 어떤 담석이나 이런 물질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는데 그것이 간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진 사람, 적게 떨어진 사람, 사람마다 이렇게 천도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왕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깊이 배워보면 뭐 맨날 하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지력만 있고 노력만 한다 그러면 맨날 하면은 제가 통계적으로 늘상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100명을 사회를 해보면 어혈이 잘 나오면 통상적으로 한 70%는 한 1년 걸리고, 한 25%는 한 1년 6개월 걸리고, 5% 한 2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년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소위 빨아들이는 피가 50% 정도 나올 때까지는 빼주면 적어도 10년, 20년 같은 병이 재발하는 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약 먹는다고 혈전이 없어질까요?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중단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들이 다 혈전 어혈이 만들어졌고 그 어혈이 말초모혈관을 막으면 피가 돌지 못한 합병증 또 피가 못 도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피가 썩어서 산도가 높아져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합병증이 오는데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두고 어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그대로 두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렇게 난치병인데 통증이 온다고 진통제 먹으면 일단 통증 안 느끼겠죠. 근육이완제가 결국 뭘까죠? 혈전용해제죠. 지방단백질을 싹 푸는 거. 그럼 지방단백질을 싹 푸면 제가 강산이 혈관벽을 높이면 어때요? 멍이 잘 들고 피가 새고 지혈이 안 혈소판 녹이면 지혈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피가 썩는다는 말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강산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난치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전부 강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양산해독제, 중산해독제, 강산해독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여러분들도 이왕 이 공부하면 제가 하는 얘기 한번 자세히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현미경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체를 해부해 보고 볼까요? 미생물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고 설명을 할까요? 그걸 안 보잖아요. 안 보고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는 자연의 이렇게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수학의 구급법처럼 이미 생리이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풀지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현대의학은 자꾸 어떤 병을, 하다못해 이런 변비통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의 강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약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생리학은 어때요? 우리 몸을 태어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원위치로 돌리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건달 자식한테 약을 먹이는 거는 용돈 주는 거나 똑같아요. 건달을 올바른 사람이 만들려면 어때요? 인성교육을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줘야만이 그게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도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해답을 잡으면 완치도 가능하고 질병의 예방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몸이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그 몸이 못하는 걸, 장기가 못하는 걸 자꾸 대신한 어떤 신비의 명약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심장질환 하나를 치료 못해갖고 쩔쩔매면서 아직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이든지 내 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 몸 자체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와 내 몸이 망가진 거, 병이 든 건 그대로 놔두고 몸이 장기가 못하는 걸 약이나 기술로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사혈하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생산 찌르고 사혈하는 게 번거롭고 또 사혈하면서 양을 많이 뺄 적에는 보살의 균형 맞추기가 번거롭고 하지만 이걸 한 사람들이 해보고 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고 하면 암만 나서면 안 되잖아요. 암 이전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암 했다면 암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이 동시에 다 나서야 될까요? 제가 공부해보면 한 장기가 고장이 나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이 나으려면 모든 병이 동시에 다 나서야지 병을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 있는 학문은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이 50견도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혈전 어혈이 7번과 53번, 30번 위치를 적어도 60, 70% 막지 않으면 변비통이라고 하는 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관을 70% 이상이 막으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있어야 혈관을 막아서 변비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럼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져서 그놈이 특정 부위의 혈관을 60, 70%를 막아야 병이 오고 또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가 썩어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게 이제 암도 유발할 수 있고 뼈가 녹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혈이 혈관이 막은 것도 그대로 두고 어혈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대로 두고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장속의 유산균인데 아랫배가 싸늘해가지고 유산균은 없고 식중균과 유해균만 버글버글한데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유산균만 먹으면서 그게 피가 만들어지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제가 보면 몸을 이렇게 우리 인체를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 한 부분씩 끊어서 보니까 모든 병이 이렇게 치료하는데 어렵게 보이지 심층 생리학 시각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꿰뚫어 보면 의술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접근하세요. 변비통이 있으면 돼요. 다른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변비통혈 쉽게 얘기해서 7번하고 53번하고 30번까지만 빼줘도 95% 정도는 일단 치료가 될 겁니다.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소위 빨아들이는 피가 50%까지 나올 때까지는 빼준다면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 통증이 없는 시간이 적어도 10년, 20년 유지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이 또 다시 막지 못하게 하라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번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치를 알고 보면 이게 우리 몸이 병명이 다르다고 해서 특별한 병 같고 요즘 난치병들 아주 많고 감염성 질환 많은데 이런 병들이 그렇게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실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참에 견비통도 한번 사회를 해보고 그러면 견비통만 사회라면 치료가 될까요? 요통, 목통, 근육통은 다 동일할까요? 다 동일해요. 허리가 아플 때는 6번, 14번 빼주면 되고 목에 통이 오고 목에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9번, 53번, 1번 빼주면 되고 견비통이 왔다면 거기 7번이나 30번 추가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라는 위치만 바꿔주면 근육통은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을 않게 해주려고 하면 새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까지 하려고 하면 8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년을 해라, 1년 6개월 하니까 시간 걸린다고 하는 거지.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견비통 있는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어혈을 빼서 어혈이 나와진다고 하면 한 번 빼고도 통증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참고하는 건 눈으로 어혈을 빼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많은 양의 어혈이 절대 쭈물른다고 침 흘른다고 찜질을 한다고 약을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불려서 빼내주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꼭 참고하세요. 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더운데 고생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